사실 환상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일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인사 담당자라면 적응 못하고 자주 옮긴다 생각을 할 텐데 실제 여기 인사 담당자들은 이 사람 경력 점수 잘하고 잘 옮기고 있네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싱가포르 무역관에서 해외 취업 업무 총괄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호봉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싱가포르 무역관에서 해외 취업 지원팀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영 대리이고요. 저는 싱가포르에 거주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 영어 공부도 해보고 여기서 로컬 회사도 다녀보고 지금 해외 취업 지원팀으로 한국인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코트라 싱가포르 무역관에서 K모브티에서 한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조민구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싱가포르에 온 지는 4년 정도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근무를 좀 하다가 제 아내하고 같이 싱가포르에 이주를 하게 되어서 여기서 학위를 새로 취득하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현지에서 구직자분들하고 많이 밀접해 있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인 얘기 같은 것들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은 한 80-90% 이상은 사무직 그리고 서비스직. 근데 주로 서비스직은 이제 호텔 요식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해목 스쿨 과정을 통해서 호텔, 다른 이제 요식업 쪽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7천여 개 회사가 있다 보니까 어디를 특정 지어서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20대 초 중반쯤에는 호텔직이나 사무직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이제 30대 초반 중반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좀 경력을 쌓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IT나 금융 쪽으로 좀 전문직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마켓이 있거나 한국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최소 한두 명 이상씩은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리안 데스크를 운영을 함으로써 한국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한국 사람을 상대하게끔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 경력을 쌓아서 남게 되면 인근 일본이나 동남아나 이런 인근국까지도 담당을 하는 관리자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싱가포르 비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싱가포르이 2013년도 이후부터 외국인 채용 비자 관련해서 자체를 좀 높게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 고용 정책을 확대하다 보니까 EP 비자의 경우는 사무직 등 고급 인재 대상으로 이제 발급이 되는데 2019년 지금 현 기준으로는 4,000불 이상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졸 신입이 4,000불을 갖고 싱가포르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제 싱가포르 사람들은 3,000불만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똑같이 엔트리 레벨에서 시작하는 그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1,000불 이상의 그 급여를 더 주고서 굳이 외국인까지 데려서 쓸 필요는 없거든요. 이 싱가포르 정부가 정말 머리를 잘 쓴 게 아예 이제 차단을 하는 게 아니고 기준점을 좀 높임으로써 자국민을 채용을 하게끔 이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SP 비자 그리고 WP 비자의 경우 올해 3월에 싱가포르 고용부 MOM에서 서비스업 내 이제 싱가포르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외국인 취업 비자 쿼터를 축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SP 비자는 주로 서비스직 종사자들 대상으로 비자가 나오고 이들은 이제 전문대학 학위 이상이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비자가 기존에는 싱가포르연 10명 중에 약 15%인 사람을 이제 외국인으로 채용을 할 수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10%까지밖에 채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WP 비자, 워크 퍼밋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건설, 제조, 이제 해양, 이제 서비스 쪽 취업 희망자들 대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되는데 이 비자의 경우 특징이 급여나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고졸 졸업자들도 비자를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급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취업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고 이들 비자는 서비스업의 기준으로 한정해서 약 예전에는 40% 비자 쿼터였다면 2021년도에는 35%로 줄어들거든요. 그에 따라 올해 호텔 HR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비자 쿼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들 채용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직접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싱가포르의 비자 여건도 기타 다른 선진국과 똑같이 이제 자국민들 위주로 가고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싱가포르에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 이런 비자 상황을 꼭 유념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한다면 무리 없이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다라기보다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또 발급을 해줘야 돼요. 제가 A라는 회사에서 WP 비자로 2년간 비자 기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옮기게 되면 이 비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에 WP 비자에서 SP 비자로, SP 비자에서 EP 비자로 가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하는 퍼포먼스가 다르기 때문에 경력을 쌓고 점프를 한다면 충분히 다 이렇게 비자를 좀 개선을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P 비자를 받은 사람이 보졸이다. 그러면 SP EP 비자는 발급받을 수 없는 거죠. 기본적인 이제 대졸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EP까지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진출 기업이 약 150개사가 여기 싱가포르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삼성, LG 포함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작은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기업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마켓이 있거나 한국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최소 한두 명 이상씩은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낙관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점점 외국인 비자 포털가 받기가 어려워지고 자국민 고용 정책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인도나 이제 다른 그 필리핀 등 영어를 잘 사용하는 국가의 그 청년들과의 경쟁을 또 해야 되니까 거기서 잡을 잡기는 좀 어려워진 환경인 거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 근무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기간에는 낮에 2시부터 10시까지 출근한다든지 그런 시프트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사실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그렇게 급여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이제 최저 시급하고 비교해서 한 달치 급여를 산정해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가가 한국보다 조금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싱가포르에 와서 좀 고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생활비를 한국에서 부모님한테 좀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사실 환상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일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사실 이직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2년이라든지 3년 정도 경력이 찼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이직을 통해서 연봉을 좀 올린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싱가포르 노동시장의 특수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비슷하게 평생 직장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보통 턴오버가 한 2년 정도거든요. 홍콩과 비슷하게 싱가포르이 정말 빠른 국가 중에 하나고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채용 담당자들도 새로운 이제 구직자가 이력서를 확인을 할 때 보면 이력서에서 뭐 2년마다 그렇게 옮겼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인사 담당자라면 적응 못하고 자주 옮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 여기 인사 담당자들은 이 사람 경력 점프 잘하고 잘 옮기고 있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실제 이 사람이 자주 옮겼지만 그 자주 옮긴 만큼 새로운 기업에도 다 인사 담당자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기본적인 건 한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본인이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복지가 불만이거나 아니면은 블랙리스트의 기업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이 사람은 이직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자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력자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근무를 열심히 근무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 의뢰를 받은 헤드헌터가 이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싱가포르는 이 사람은 정말 낮은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잘해서 사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시니어, C레벨 몇까지 올라갔다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느 매니저 레벨에서 꾸준하게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다른 회사에서 더 높은 역할을, 시니어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기서는 이직을 많이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뭐 여기서 본인의 능력을 좀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나 아니면 이력서를 쓸 때 그런 걸 드러나게끔 작성을 한다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큰 기업도 있고 좀 작은 기업도 있고 스타트업이나 뭐 빅테크 관련된 신생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큰 회사라고 하면 뭐 구글, 시트릭스, 뭐 세일즈포스 그런 큰 기업들도 있고 뭐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했던 회사들 중에서 뭐 엔스토리라는 페이먼트 하는 어플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자체가 현재 IT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자체도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그런 정책 기조로 해서 계속 인력들을 수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선 여기 왔을 때 영어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좀 돼야 된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력은 되는데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무직을 한다든지 영업직을 하는 영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분들이 꼭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싱가포르 내에서 금융 쪽으로 취업하는 한국인의 진출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싱가포르에 나와 있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는데 그런 은행들에서는 동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업무를 할 때 한국어를 많이 쓰니까 한국인 구직자분들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은행권 이외에도 컨설팅이라든지 회계 컨설팅 쪽에서도 좀 채용이 많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자본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진출을 했을 때 싱가포르에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회계 쪽을 담당하는 컨설팅에서도 한인 채용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어본 바로는 경력이 많으신 분이라든지 한국에서도 경력이 좀 있다가 이쪽으로 이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신입으로 들어가기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딜로이트나 이런 KPMG, EY, 그다음에 PwC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은 다 여기 싱가포르 로컬, NUS, NTU, SMMU 이 세 개 대학 졸업생들만 거의 대부분 받아요. 현실적으로는 좀 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국내에서든 다른 해외에서든 경력이 있다 하면 그거는 충분히 어드밴티지를 받고 여기서 이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력서에 내 영어 실력이 5점 중에 3점 뭐 이런 거 쓰면 안 뽑죠. 차라리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플루언트라고 적어놓고 어차피 이 이력서를 보고 전화 모니터링을 해요. 전화로 이제 면접 일정을 잡으면서 이 사람의 어느 정도 언어 실력을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문직의 경우는 그 해당 자격증은 있어야 되겠죠. 그거 외에 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엑셀 관련된 이런 컴퓨터 자격증, 영어 자격증 이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모든 비즈니스는 대부분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더 크게 목표를 잡고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저는 싱가포르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이기도 하고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영어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선진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용이하기 때문에 좀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거에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작정 싱가포르 취업을 하고 싶다, 해외 취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해외 취업을 해야 되는데 왜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취업을 해야 되는지에 먼저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생활비 아니면은 뭐 취업 비자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을 해봐서 싱가포르 취업이 정말 맞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취업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면은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